자, 두 가지의 큰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끝났고요. FOMC에서는 일단 금리의 동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또 하락하고 있네요.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시장 심상치 않다는데 네네. 너 주변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 어떤 얘기 해주시니? 하면서 네. 저한테 주식 투자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는 그대로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이 방송을 꼭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두 분을 10월 급락장 직후에 한번 모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물론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 이진우, 이승조 치면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이승조 대표는 중간 선거까지는 어차피 트럼프가 판을 안 깰 테니 그 이후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고요. 네. 이진우 소장도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중간 선거와 FOMC까지는 반등을 모색하는 시장이 펼쳐지겠지만 그 이후에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이건 그때 돼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어요. 지금 그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 네. 시장에 대해서 오늘의 흔들림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을지, 양분된 이 미국 의회, 국내 증시에는 또 호재일지 악재일지 네. 먼저 이승조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저는 묘하게 균형이 맞춰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본인이 승리했다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럴 텐데 네. 그냥 중화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는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을 쫙 보면서 연말까지는 저는 길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네네. 판은 안 깬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랠리는 나오겠는데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고요. 그거를 대표성 종목 갖고 판단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장도 길은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색깔이 참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답답하지만 일반 보유 비중이 많은 코스닥이나 개별성 종목이나 북방 테마 요새 굉장히 네네. 핫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못 가고 오히려 배당 성향이 높거나 그냥 시가 상위 종목들의 패시브 전략에 주가 관리만 들어가겠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들한테는 외로운 장이고 저는 지수는 오히려 지금보다 한 100에서 150 더 올라간다. 그러나 떨어지는 종목은 많은 상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차별화가 너무 극심화되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은 오늘 딱 해답 준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배당 주는 지주사들. 그리고 네네. 배당 성향 높은 것들. 이걸 연기금이 더 특화시키는 것 같고 그게 시장의 길이 하나의 윤곽이 나오는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에 소외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네. 점 걱정스럽네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내용을 이승조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진우 소장께서는 좀 이번 중간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이게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네. 트럼프가 그 중간선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아 보여요,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승조 대표님께서 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계속해서 그 미국의 개표 상황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 그거는 우리가 2016년에 브렉시트 투표, 국민 투표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 그 두 번에서 계속 그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나 아니면 언론의 전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틀렸죠. 네 이번에도 사실 다들 한번 투표 결과는 까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죠. 자, 최악이 민주당이 하원 상원 다 승리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이제 피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승재 대표님 말씀 맞다는 양쪽 다 이겼다 그래요. 가끔씩 저 복싱이나 그 UFC 보면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라운드 공이 울리면 두 선수 다 이겼다고 막 난리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현재 여기 생각보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안 되네요. 이 1시간 전에 뉴욕타임스 화면입니다. 네네. 아직도 몇 석은 218석이 넘었으니까 한 러플리 230석은 그 민주당이 가져가겠는데
공화당의 패배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선 공화당이 패배한 거는 양당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하원을 내줬으니까요. 하원은 좀 크죠. 여기서 이제 예산도 다루고 모든 입법권이 여기 있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운 법을 만들어서 가자 했는데 상원에서 부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교착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인 것은 저는 처음에 이 트위트를 보면서 그냥 한 줄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은 심기가 불편하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보니까 또 다른 분석 기사들도 보고 하니까 저 짧은 저 문장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다. 본인에게는 승리예요. 네. 본인에게는 승리고 상원을 갖다가 특히 자기가 상원 유세 지지하는데 올인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S&P 500부터 보자면은 자 지금 2940 여기서 역사적 고점이죠. 2월 급락을 이겨내고 고점은 살짝 높였습니다만 10월 달에 이 장이 왔었고 우선 중요한 거는 이때 크게 다치고 금년 한 해 한번 그래도 연말에 보너스 받아야겠다 싶어서 여름에 또 바짝 돈 태웠던 선수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장에서는 뭐 기관들이라면은 못 버티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장인데 그래서 지금 딱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다 알고리즘이 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 급락장에 소위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61.8% 리트레이스먼트의 맥시 이걸 넘어서야 이제 바닥 봤다. 전고점까지는 가보자 하는 그런 장이 나오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인하고 나서 단숨에 그 레벨까지는 갔습니다만 어제 FOMC 결과를 보면서 미국 증시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 여기서 지금 우리 코스피는 저는 제일 우선 크게 보는 거는 금융위기 이후 저점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추세선이 이번 10월 달에 깨졌다는 거. 네. 이게 저로서는 좀 아픕니다. 이 부분이 아프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2016년 11월 이후 이른바 트럼프 랠리로 이 지긋지긋했던 박스피 장세를 돌파했던 게 트럼프 당선이었는데 이 트럼프 랠리를 다 까먹었다는 얘기죠. 이 신랄 같은 이 구름대 이게 이제 2000포인트인데 그나마 이것도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반등은 나오지만 이 시장 에너지 약한 거는 거래량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추세선까지 한번 머리를 대보는 정도. 그리고 일간 차트로 보자면은 10월 11일 날 전 세계가 다 갭다운을 했습니다만 이 갭을 메우는 거. 두 번째 나온 갭은 메웠어요. 이 갭을 메우는 것까지 이때까지는 지지선입니다. 빨간색. 지금부터는 아주 탄탄한 좀 버거운 저항선이에요. 지수로 얘기하자면 한 2200 뭐 20 위니까 2230은 찍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2090, 87 여기서 한 4, 50포인트 마음만 먹으면 2, 3일 만에도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 에너지는 조금 약해 보이는.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중국 보세요. 홍콩도 그렇고. 그러니 중간선거만 들여다봤지만 사실상 중간선거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 시장이 처해 있는 펀더멘털 상황,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 국내 내부적인 어떤 경기 상황 이런 거에서는 달라진 게 없죠. 네. 이승조 대표도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좀 분석한 자료를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그 시장 전략가들 대부분들이 네.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뭐 환율 전체적인 상황 그렇죠. 네. 이런 거 봅니다. 근데 네. 저는 버텀업으로 봐요. 오히려 우리는 삼성전자, SK 핵심 종목들. 네네. 그럼 나스닥은 제가 보는 거는 중심이 저항이냐 지지냐. 네.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이 나스닥은 8월 달에 8,133에서 이번 10월 29일 날 6,922까지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락 에너지를 봅니다. 14.8이니까 한 15% 빠졌거든요. 이것을 빠진 거에 반이 7,500인데 지금 여기를 딱 쳤습니다. 네. 그럼 200일선입니다. 그리고 151선이 7,700. 여기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주느냐가 결정판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주봉으로 보면 중요한 라인에서 지진했습니다. 그러면 8,000을 다시 돌파해야 이제 안도랠리라든지 네, 새로운 네. 형국이 나올 텐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저는 이 종목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이요? 제가 이 파란 선을 굵게 긴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 라인이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조금 올라갔는데 주가 수준으로는 한 1,8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요번 빠진 거에 반에서 저항이 되고 다시 요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내년도 브렉시트까지 나오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네네. 빨간 선이 최고의 시나리오,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 근데 이거를 아마존 실제 우리가 편하게 보는 그래프를 보면 인덱스의 2배 빠졌어요. 28%. 그러니까 사이즈가 제일 큰 아마존이 일단 2배 빠졌고 그다음에 아마존 다음에 전 애플을 봅니다. 애플은 인덱스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우리가 보는 121선 근처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치고 나가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앞으로 한 달 동안에 하단을 1,700불 선을 거놓고요. 이걸 안 깨고 1,800을 저항 지지로 하면서 1,900, 2,000으로 가면 새로운 모양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겠고요. 그다음이 애플입니다. 애플은 인덱스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0불, 그러니까 항상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4만 원, SK하이닉스 6만 원, 종합주가 2,000, 애플은 200불. 그러면 이번 고점이 233이니까 얘도 중심가 215에 220을 치고 나가나. 이 두 가지 종목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황 기술주 보이지 않게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 우리나라의 또 SK 하이닉스의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여기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시장한테 물어라가 아까 의미한 애플 220, 그다음에 아마존이 1,800불 이게 저항이 되면 자꾸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뚫고 가는 에너지가 보인다면 지수 때는 겁을 안 내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연결되나? IT 단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골고리 약간 또 패시브 우위 전략. 그래서 지수 단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락 종목 많은데 지수는 계단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화끈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그냥 움직이는 에너지. 그래서 판은 깨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지금 보면 깸 메꾸기 과정에서 요 과정이 한 2달이나 석 달간 시간을 늘어뜨리니까 이거를 찬물 겪는 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변수 뭐 유럽 쪽에서 뭔가 붕괴 에너지가 나온다든지 뭐 다른 또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또 에너지의 분쟁 과정이 나온다든지 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상태는 연말까지는 그냥 메꾸는 정도의 에너지로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우리 이승조 대표가 항상 에너지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시는데 네. 그 에너지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많은 분들이 또 사고 싶고 또 돈을 넣고 싶은 여력이 있다면 그 에너지는 또 커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게 이게 올라가야지 그 위로 올라가는데 이걸 뚫고 넘어가야 올라가는데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변수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완화될 것이냐 이걸 텐데 사실 이번에 그 중간 선거로 인해서 하원을 민주당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해왔던 정책들도 의회 통과하는 정책보다는 이제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전망 어떠세요? 저는 완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트럼프는 계속 그 민주당도 그 전략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대내적인 뭐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분쟁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제가 연말까지 보는 거는 제가 이럴 땐 또 위치를 좀 바꿔보면 내가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헤지펀드 CIO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시장 만한 판이 없습니다,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나 변동성이나. 그러면 한국 시장을 딱 놓고 볼 때 내가 엔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화 동향을 보겠습니다. 내가 캐리를 해갖고 엔캐리나 달러 캐리, 엔캐리 해갖고 이거를 갚는 상황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만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뭔가 변동성 전략을 유도해서 뭔가 하는데 한국 시장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안만 관세에도 이제 중국은 저는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의 양적 완화, 부채를 부채로 메꾸는 전략을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중국도 부양대책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부채를 부채로 메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적 사고로 보면 저 말이 안 되고 저건 무너져야 되는데 중국 정책 당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보이지 않게 정책 전략을 해서
연준 흉내 낼 것 같아요. 뭐 돈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네네. 찍어갖고 했듯이 부채를 부채로 맡기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거를 인민은행 중심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홍콩 상하이은행은 10월 같이 급락했는데 중국 대표되는 은행주를 보면 7월달 저점 찍고 지금부터 우상향입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그쪽 또 파트너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결론이 그냥 위에서 지지 내려왔다. 그럼 까라면 까야지. 뭐 이런.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에서 어떤 방향은 정해줬고 또 지수 관련해서 인덱스 게임이니까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아닙니까? 네네네. 중국은 은행입니다. 맞아요. 네. 은행이 상이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가장 겁내는 게 위엔화하고 엔화의 상대 속도. 그래서 네. 가장 좋은 환경이 엔화는 약세로 가고요. 네. 위엔화하고 원화는 강세로 가는 구도만 나와주면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엔은 좀 약세로 가라. 그래서 그리고 위엔화는 6.9를 깨서 6.8이나 6.7까지 떨어지는 에너지가 우리 원화는 여기 원화 그래프가 요 원화 그래프가 1,200원을 깨서 1,100원 정도도 깨는 에너지만 나와주면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 인덱스 게임은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를 롱숏 전략을 대표하는 헤지펀드들이 그걸 이용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게 연말 11월, 12월에는 저는 한 보이지 않는 3조 정도의 보이지 않는 매수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국내예요? 예. 네. 이건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이 그 중지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내도. 네. 요거 갚아야 되는 그 환매수 에너지. 네네. 이럴 때 제가 보는 수치가 공매도 상위에서 어떤 것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공매도 상위가 많은 게 뭔가. 네. 그게 다 시가 셀트리온 뭐 대표대성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게 지수는 받쳐줄 거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장을 뭔가 좀 정책 당국자들이 좀 이 현장 바닥을 알았다면 이번에 국민연금 그 대여 금지시킬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략 금지도 같이 썼으면 오히려 헤지펀드 운영자들이 놀래갖고 이 수요를 했을 텐데 그렇죠. 네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시차가 한번 대차 빌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였다가 가는 에너지가 한번 나왔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쇼커버링 에너지가 대표성 종목들 중심으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12월은 저는 시가 1등부터 10등 종목은 겁을 안 냅니다. 네. 네. 근데 목표 수익률은 7에서 1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판단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두 분 모시기 잘했죠? 네, 조금은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안개가 좀 거쳐가는 네네.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저희도 들으면서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이진우 소장님께 그 얘기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등살에도 참 꿋꿋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 금리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적어도 연준이 잘하는 거는 그거죠. 자기들의 말은 지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시장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는 안 하는 거죠. 지금 뭐 옐런 의장 때부터 해서 그 후임으로 온 제롬 파월, 네. 지금 이제 연준은 따박따박 자기들이 제시했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12월에 금리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 내년에도 지금 애초에 제시한 대로 봐서는 3번 더 금리 올리는 상황. 여기서 우리는 당장 11월 30일 날 이 와중에도 올릴지 못 올릴지. 지금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는 이 정책 금리 갭보다 더 벌어져요. 지금 미국을 2.25로 보고 우리가 1.5로 보면 75bp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로 보면 한 90bp 우리가 더 낮아요. 뭐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연준의 스탠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말 저 말 하지만 뭐냐 하면은 그냥 골골 80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S&P 500이 중간선거 끝났다고 불확실성 제거 뭐 중국하고 저기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G20에서 만나고 하면은 그래서 갑자기 S&P 500 3,000 넘고 뭐 나스닥은 10,000 가자 이런 장은 연준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바로 이미 시장이 무너지기는. 그리고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미국도 이 경기 좋은 거에
꺾이는 게 한 1년 내지 1년 반, 뭐 길게 보면 2년 남았다. 네네. 이 얘기는 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남은 1년 내지 2년 이 장을 갖다가 끝까지 누리면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나는 뭐 아직 이 정도가 남았지만 여기서 나올란다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은 1, 2년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증시의 호황으로 가느냐. 어쨌거나 연준도 중국 당국도 뭐 인민은행을 포함 거기도 뭐냐 하면은 부러지지도 말고 그리고 미친 듯이 펄펄 뜨겁지도 마라.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중이죠. 네. 가는 중이라서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궁금해요. 미국채 수익률을 10년물 벤치마크죠. 일간 차트로 봅니다. 보면은 느낌은 그래요. 아, 2017년 9월부터 해서 작년 9월부터 해서 꽤 올라왔네. 이거 한 2% 근방에서부터 3%, 3.25 근창까지 왔네.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은 또 차트 보는 사람들은 더블탑도 보이네. 그런데 좀 큰 그림으로 볼까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 왠지 우리 이승조 대표님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뭔가 일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잔파동은 어떤지 몰라도 뭔가 이게 크게 돌아선다는 느낌 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방금 살펴보셨던 미국채 10년물 3.25, 3.25를 넘으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뭐 너무 길게는 못 보니까 3.5나 3.6 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게 결국 4%, 5%로 가는 그게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연준은 그거 합니다만 아까 또 중국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 까라면 까라 하는 그 말씀 하시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도 들어가 보세요. CNBC 같은 데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그 근엄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꾸 민간 기업 얘기를 해요. 예? 이 말은 민간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지금 돈으로 또 덮겠다는 거예요. 돈 플러스 덮겠다? 그 와중에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가? 불안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최소한 한번 덮어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도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현 상황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만 드릴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를 보나 미국을 보나 어디를 보나 지난 연초 2월 달 그리고 10월 달 이 두 번의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말이죠. 지금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것이 치고 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장 좋을 때는 역사적 고점 경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빠져나와야지라는 생각보다도 어디까지 가는가를 지켜보든지 뒤늦게라도 뛰어드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가지만 한번 이렇게 크게 부러진 장 이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종의 쇼카바 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바짝 뭐 다우가 500포인트, 600포인트 뛰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하다못해 200~300포인트라도 가져야 이게 팔로스루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한계는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죠. 격하게 공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조금 전에 이승조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에는 패시지브 자금이나 쇼커버링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의 연말 랠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네. 다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수 소장은 에너지가 부족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랠리라기보다는 랠리는 일어나나 좀 몇몇 분들만 수익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종목의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그러게요. 상황인 거죠. 자, 연말 랠리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할 게 원달러하고 3년짜리 국고채가 같은 방향으로 급등해갖고 엑시트만 한다 하면 네네. 그냥 내부적으로 차별화가 된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 투투 매트릭스로 이 그림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화가 급등 1140원 돌파하고 3년짜리 국고채가 그 고점 2.3을 돌파해서 3.0으로 가는 네. 이 시나리오만 안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예, 그리고 그 엑시트하는 거죠. 네네. 근데 최고의 시나리오는 원화가 1,100원 깨고 국고채도 강세, 금리 인상함에도 강세가 되는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저는 솔직하게 여기로 갈 것 같아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근데 네. 위험 자산을 그 특화된 시가 상위 종목이나 배당을 많이 주거나 패시브에 연결된 것만 압축하는 거죠. 네네. 아니면 이 그림을 아까 제가 이게 120일 기준으로 그 평잔 공매도 평잔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갈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이. 네네.
셀트리온이 26만 원입니다. 지금 22만 원, 여기 26, 7만 원. 네. 삼성전기가 13만 5천 원. SK 하이닉스는 6만 2천 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네네. 7만 5천 원. 삼성전자 4만 5천 원. 삼성전자 4만 5천 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4만 5천 원에서 1,000원 이렇게 흔드는 게 요게 공매도 평균 장액이에요. 딱. 네네. 그러면 이걸 뚫어서 여기서 4만 5천 원에서 1,000원이나 2,000원을 더 가는 에너지. SK하이닉스가 7만 5천 원을 뚫어갖고 7만 7천 원, 8만 원 에너지면 이거는 완전히 생각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여기서 느끼는 거고 네. 거기서 자꾸 꼬리 달려요. 그러면 이 정도 그게 아까 이진우 소장님이 딱 그 맥점을 얘기했는데 선물 기준으로는 280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네네. 종합 주가 지수로 2000 약간 200 근처 2180에서 2000 여기가 저는 금년도 최고 해피한 전망선. 그리고 이게 진짜 생각지도 않은 랠리가 나오면 떨어진 거에 반을 지지해주고 생각지도 않았던 강한 에너지가 치고 나가는 게 아까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시대를 보여주고 SK하이닉스 8만 원 시대를 보여주는 에너지. 그러면 그때 종목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종목은 이런 거 확인되기 전까지의 시차가 3개월 정도 후 이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요새 또 느끼는 게 국민연금 CIO의 투자 철학이나 전략이 이제 노출이 되고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하루에 1,300억씩 연기금에 삼성전자를 사고 네네. 그날 코스닥을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날도 시장이 그 북미 회담 무산 연기됐다 해갖고 시장이 그 북방주들이 94,000원 현대엘리베이터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코스닥을 1,400 때리고 삼성전자 샀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배당 성향의 오늘 CJ나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 실적이 아니라 배당의 주가 관리. 그래서 제가 그 CIO 입장에 한번 돼봐요. 이분 빚배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수 관리 들어가서 그 자기네 말 많은 것들 코스닥 던져버리고 네네. 최악 경우 오더라도 이번 저점을 쌍바닥 만들려면 여기서 한 200~300포인트 완충 작용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 배당. 그걸 해서 다음 내년 1·4분기에 위고하더라도 이번에 나는 관리하고 쌍바닥은 유지했다.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자꾸 이제 CIO의 입장이 되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의 입장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시브 자금과 쇼커버링이 가장 크게 자금의 힘이 될 거라면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요. 네. 10%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요번에 투매 나왔을 때는 이미 지금 바닥에서 이미 지금부터 수익률은 삼성전자는 5 내지 7%, 네, 네. SK하이닉스가 해피한 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괜히 유동성 공급자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감각은 오히려 납폭과다 지주사나 배당 성량 높은 것 중에 쇼커버링 들어가거나 자산 운용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네. 오늘 현대글로비스나 CJ 그런 감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의 전략은 이런 지수가 올라더라도 10%잣대 네. 정도. 그 대신 문제는 희생양이 종목입니다. 뭐 바이오나 코스닥 종목들 그거는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모든 게 안정돼서 내년도 정책 자금 풀리고 1·4분기 정도에 그때 회복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패시브 성격의 종목과 혹은 배당 매력을 가진 종목으로 필히 압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승조 대표님께서 지속된 저희 네네, 질문의 그러니까요. 답으로 다시 네. 돌려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코멘트해 주셨고요.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세요. 앞서 뭐 이승조 대표님 말씀을 함께 저희와 같이 열심히 공감해 경청을 주시죠. 해주셨는데 네. 연말 랠리 가능성.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중간 선거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사람 날렸죠. 세션스 법무장관. 네. 네, 그렇게 날렸고 중국 알루미늄에 대해서 또 보복관세 때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선거 이전에 항상 시장과 관련해서 살폈던 수급 이외에 그런 것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그겁니다. 계속해서 중국 변수는 딴 거 없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중국 당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말 6.99에서 네. 위안이 네. 1달러당 6.99에서 7.01로 가봐야 그거 뭐 0.02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 중요한 크리티컬한 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7위안을
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갑자기 뜁니다. 오늘. 예.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이태리 얘기 나올 겁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태리 얘기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셔야 되고 아까 이승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나 우리 뭐 거의 좀 그들만의 리그다 싶어서 국채 선물이나 국채 채권 시장 얘기를 잘 안 하죠. 시청자 여러분 좀 어렵기도 하고. 그죠. 우리 환율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주식은 팔지만 채권을 샀어요,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주식도 팔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도 파는 양상으로 와서 뭐 국채 선물이 꺾어지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뭐 저도 결국 환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게 1,100원 아래로 가주는 흐름이 돼줘야 주식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달러 인덱스를 보나 달러 위안을 보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그거죠. 중장기적인 달러 약세 전망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듣고 있으면 빠져듭니다. 네. 저도 공감해요. 그러나 그 중장기적인 달러 매도 빅숏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럼 빅숏을 쳐서 뭘 살래라고 했을 때 딱히 사고 싶은 건 없어요. 위안 사고 싶지도 않아요. 네. 뭐 유로도 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논리에도 뭔가 허점이 있는 겁니다. 즉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아직 대안이 없는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라서 환율이 안 밀려준다. 그렇다면은 증시에 대해서도 연말 랠리 환율도 같이 떨어져 준다면은 네네. 이거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지수지만 반대의 경우는 반대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중에 네.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의 중요성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인식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그것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시장 심리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여러분 꼭 돌려보셔서 두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서 정리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이 검색 쉽게 듭니다. 이승조, 이진우 이 검색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그리고 무국 선생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탐나는 주식 2PM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